안녕하세요. 5월 25일 오후 5시 3분에 HLB에서 추가 상장 공시가 떴습니다. 국내 3호 12전환. 아마 HLB 12는 많은 LB 주주님들이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많이 있죠. 나노코박스 때도 주가가 상승하고 CB가 전환되었고, 역시 이번에 가남 통계적 유의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CB가 나왔습니다. 나노코박스 때 CB가 전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또 나온 겁니다. 이번에 62,208주가 나왔고요. 대략 5만원으로 계산하면은 30억 원 정도 됩니다. 전환가액은 33,757원이니까 2배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차익 실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 상장일은 5월 30일입니다. 최근에 소통방송을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HLB에 대한 제 관점이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게중심을 잡고 제 생각보다는 데이터, 자료에 근거해서 영상을 또 구성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영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영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HLB는 CB와 관련이 있고 L생은 BW와 관련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CB와 BW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특히 BW에서 사채 대용 납입 시에는 실무적으로 정말 큰 차이가 없죠.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가 오르니까 LB에서 CB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L생 BW에 참여하신 주주님들은 향후에 L생 주가가 오르면 이렇게 LBCB가 추가 상장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채로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사채 대용 납입하고 주식을 받을 경우 굉장히 유사한 차익 실현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CB들이 굉장히 부러운 투자 전략이긴 했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사채로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급등할 때 어마어마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만약에 안 오른다 그러면 그냥 사채로 들고 있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L생 BW에 참여하시는 주주님들도 사채로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신주를 발행해 달라고 청구하면 되고요. 안 오르면 그냥 사채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자 받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B의 주식 전환은 우리가 LB에서 굉장히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주식 전환해서 추가 상장되는구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죠. 하지만 BW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이 해당 공시는 2009년 7월 24일에 나왔던 LG이노텍의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입니다. 500억 원을 조달했고요. 만기 이자율은 3.5%였습니다. 현재 L생의 만기 이자율이 2%니까 2009년 당시 LG이노텍은 이자를 더 많이 줘야 지금 현재의 L생보다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하기 쉽지 않았겠죠.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공모였기 때문에 현재 L생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3호 발행하지 않았고 공모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납입 방법도 똑같죠. 현금 납입을 할 수도 있고 사채 대용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내가 신주인수권을 몇 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행사가액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행사가액은 116,300원입니다. 제가 엑셀에 계산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행사가액이 116,300원이라면 투자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눠주면 수량이 나오겠죠. 그게 86주입니다. 행사가액 곱하기 수량을 하면 내 투자 금액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16,300원에 내 평당가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평당가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몇 개인가 그것을 계산해보면 86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량은 내가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 행사가액, 내가 얼마에 평당가를 맞출 수 있느냐. 결국에는 신주를 발행받는다는 건
이 행사가액보다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액이 앞으로 미래 주가 대비 얼마나 메리트 있는가,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싶으면은 이 행사가액이 좀 높다 싶어도 메리트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행사가액인 11만 6,300원보다 미래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9만원, 8만원. 이러면 사실은 신주 인수권은 써보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거겠죠. 물론 사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BW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추가 캐피털 게인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BW 투자는 사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요 행사가액보다 앞으로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요 뉴스 기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BW에 1,000만원을 청약한다면 86장의 신주인수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 86주를 받을 수 있죠. 86장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86주의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돈을 넣어야 하죠. 돈을 넣는 방법은 아까 봤듯이 현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대용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로 대용 납입할 경우에는 BW와 CB는 큰 차이가 없다. 만약에 현금 납입을 했다면 만기 이자율 3.5%의 채권은 고스란히 남는 것입니다. 추가로 보통주 86주만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납입을 할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L생 BW를 1,000만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채 1,000만원짜리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현금 납입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1,000만원을 납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2,000만원이 드는 거죠. 1,000만원은 채권, 나머지 1,000만원은 보통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금 납입을 안 할 경우에는 2,000만원이 들진 않죠.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1,000만원 사채로 대용 납입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자금은 안 들어가고 내 사채는 사라지고 신주를 발행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CB와 굉장히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사채 대용 납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현금 말고 채권으로 대용 납입하면 이 경우에는 채권은 소멸되고 추가 현금을 낼 필요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신주인수권 86장을 받을 때 내가 현금 1,000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1,000만원을 같은 값어치의 채권으로 대신 내기 때문에 그냥 내 채권이 사라지고 신주인수권 86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자금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C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의 경우에는 CB와 BW 둘 다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만약에 채권 대용 납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BW를 선택하나 CB를 선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채권으로 대신 납입하고 주식을 받는 거라 그냥 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라 사실상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용 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택권이 조금 더 있는 건 뭘까요? BW겠죠. CB는 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BW는 사채 대용 납입으로 마치 주식 전환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내 사채는 남겨두고 1,000만원어치 현금을 납입하면서 추가로 주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W의 입장에서는 옵션이 두 개이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CB보다는 BW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B나 BW에 청약할 때 처음부터 채권 대용 납입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CB를 선택해도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또 바뀔 수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 BW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하다는 거죠. CB는 무조건 전환밖에 안 되지만 BW는 사채는 놔두고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도 있고 사채로 대용 납입하고 신주를 받을 수도 있고 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측면에서는 CB보다는 BW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 행사 추이를 보면 투자자 거의 대부분은 채권을 대용 납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다는 거죠. 마무리를 하면서 BW 수량 계산하는 거를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전기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채 권면 총액이 200억 원입니다. 사채 권면 총액이 200억 원이면 받을 수 있는 총 주식수는 몇 개일까? 바로 200억 원을 행사가액인 7,390원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이 7,390원인데요. 아까 사채의 권명 총액이 200억 원이었죠. 200억 원 나누기 7,390원을 하면 총 주식수 270만 주가 나옵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주식수 총량이죠. 그리고 BW에 청약한 투자자들은 각자의 비율만큼, 각자 수량만큼 여기서 받아가겠습니다. 자, 혹시나 한 번 더 수량을 체크해보면 200억 원을 행사가액인 7,390원으로 나눠주니까 총 주식수 270만 주가 나옵니다. 요게 요거고요. 그리고 BW 행사가액과 주가를 비교해보는 걸 한번 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행사가액이 7,390원이잖아요. 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450원이면 BW 권리 행사를 할 경우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2,280원이 되었다. 행사가액은 7,390원인데 2,280원이다. 이렇게 줄줄줄 흘렀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은 그냥 기회가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엘생의 미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호전기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엘생 BW가 거의 1,000억 원대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그 1,000억 원대가 다 주식으로 전환돼서 나올 텐데 그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엘생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참여할 테니까 말이죠. 회사 내부자나 회사 최대주주보다는요. 그래서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회사 최대주주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더 큽니다. 엘생의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높아지게 될 경우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대부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텐데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결국 미래 가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고 권리 행사 기간에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전기의 경우에는 BW가 공모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공모 분리형이었죠. 엘생과 똑같이 공모 분리형입니다. 그리고 금호전기의 사례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네요. 세 줄 요약입니다. 5월 30일이 HAB12의 추가 상장일이고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BW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렇다면 현금 납입 시 투자금은 2,000만 원이 되고요. 대용 납입 시 투자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 납입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의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죠.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최종 2,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대용 납입을 할 경우에는 나의 기존 사채가 사라지고 신주를 발행받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